이번 주 중에 진도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 부분을 좀 먼저 할 거고 33번까지 쓰면 4, 5, 6, 7, 8, 9, 10 7질문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빡빡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숙제로는 토요일 날 한방 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진도 끝나고 나면은 제가 계속해서 그 개별 첨삭지도 봐줘야 되고, 여러분 이제 그 워크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최근에 검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말했다시피 워크북은 어쨌든 여러분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뭔가 강제성으로 주면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성의껏 하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진도가 다 끝나면 좀 검토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 그 일정 관련된 것만 좀 공지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10월 13일 날인가가 여러분 시험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 10월 13일 날이 시험이어서 10월 12일 날 이제 직전 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날 그 직전 대비가 8시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시 아마도. 왜 그러냐면 화요일 날에 이제 좀 제가 그날 이제 수업이 좀 있어서, 그래서 또 직보가 여러분 말고 또 다른 학교도 직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좀 조정을 해본 결과 8시에 이제 직보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아마 10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4 시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14 시작이요? 볶음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13일 5일 아니야 영어 그러니까 한 과목씩 하고는 하루에 영어, 과학, 국어, 수학, 역사야 이렇게 내가 외웠어. 13일 맞는데? 13, 14, 15, 18, 19 이렇게 5일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8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효린이는 좀 따로 저랑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시죠. 일단 그리고 그날 이제 직보를 할 때는 여기 분반에서 수업을 아마 못 할 거예요. 여기 이관 가서 아마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역부가 25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명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본관에는 5실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 건물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옆 건물에 저희 학원 2관이 있어요. 여기 나가면 이제 뚜레쥬로 건물 있죠. 거기에 2층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 학원 2관입니다. 그래서 2관에 이제 A자습실이 있는데 그 A자습실은 25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마 직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직전 대비 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또 공지를 해줄 거니까 그때 확인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평상시 학습이 조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 중에 이제 진도가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도식화에 대한 이제 좀 첨삭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도식화는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이고요. 화요일까지 숙제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 도식화, 모의고사 원문을 줬었습니다. 19년도 거를. 그래서 그 19년도 거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거를 목표로 잡으셔야겠죠. 21년도 올해 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 그때까지를 이제 완수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1년도 거는 이제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까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토요일까지 하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 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 질문하는 거 이제 제가 뭐 답변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반 기준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단 여러분에게 제가 배부해드린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풀려 있어야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그래서 목요일 날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 거의 질문 위주로만 아마 받아주게 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모든 문제풀이가 다 끝났고 질의응답이 없다면은 토요일 날에는 시험을 한번 볼까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제 좀 변형 문제를 이제 좀 짬뽕해서 출제를 해갖고 실제 시간을 좀 재갖고 좀 풀이를 할까 이렇게 좀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직전 대비 때도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직전 대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존의 주역법안에서 저랑 이제 내신 대비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 정리. 여기서 내용 정리라 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실제 뭐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기출 변형한 거, 제가 이제 직접 변형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시간을 재고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변형 문제, 이제 기출 변형 문제를 제가 좀 뭐 추가로 제작을 하던가 그건 좀 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일정 관련해서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한 7개 남았으니까 4개, 3개 또는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 몇 번이랬죠? 4번이라 했나요? 네. 34번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34번.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첫 문장부터. The last 2 decades of research. 자, 여러분 첫 문장에서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요, research라는 표현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랍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인데, on the science of learning, 학습 과학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가요, have shown conclusively, 결론적으로 보여져 왔답니다. 대절 이하를요. 대절을 보면,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한대요.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답니다. 뭐 한다면 if we discover them ourselves rather than being told them. 여기서 being told라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것들에 관해서 듣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직접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할 거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에 무슨 뭐 연구 어쩌고는 필요 없고요. 대절 내용이 중요한 거죠. 대절 내용. 여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기억에 관련된 거거든요. 기억.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잘 되는 조건이 바로 무엇이다?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직접 발견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능동적 학습을 말하는 거겠죠. 능동적 또는 탐구적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탐구적인 학습이 기억에 잘 남고 오래 남게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부터 나오는 거는 그에 대한 뭐 예시라던가 근거라던가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겠지.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바로 이어서 보면은 This is the teaching method. 이게 이제 교수법이래요. 뭐 여기서 뭐 물리학 교수 뭐 이 사람에 의해서 시행된 어떤 이제 교수법이랍니다. He doesn't lecture. 그가 강의를 안 한대. In his classes at Harvard. 하버드에서 그의 수업에서 강의를 안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의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식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대요. Instead, 대신에 he asks students. 그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 Difficult questions. 어려운 질문을 한답니다. Based on their homework reading. 그러니까 그들의 독서 활동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그 어려운 질문이 어떤 거냐? 관계대명사 대신 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questions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require라고 복수형으로 쓴 거다. 그래서 reading이 지금 선행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스위치 조심하시고 스위치. 자, 이어서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질문이냐면 that require them 투부정사 나왔거든? 그러면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즉 그들로 하여금 to pull together sources of information. 그러면 정보 자료를 모으도록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이래요.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내가 가르친다고 하면은 관계대명사가 이런 거고 저런 거야 쫙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야 너네 다음 시간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사해봐 이렇게 과제를 준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쉬운 과제는 아니죠. 왜냐면 쉬운 과제라면은 얘들아 니네가 뭘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대답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답할 수 없는 다소 어려운 과제여야만 학생들이 그 정보의 원천을 수집할 거 아니에요. 정보 자료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와갖고 어떻게 하겠어?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뭐. 일종의 대학의 조별 과제 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그 교수가 어떤 give them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the answer 답을 주지 않는데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조사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조사하는데요?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자, 그럼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he asks student. 자, 여기서의 ask는 물어보다의 뜻이야. 요청하다의 뜻이야. 위에가 물어보다, 여기가 요청하다입니다. 자, 그는 학생들한테 뭘 요청하냐면 to break off into small groups. 자, 우리가 break into 하면은 뭔가를 쪼개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discuss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요청한다는 거야. amo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나는 그냥 소스만 제공하는 거야. 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니네가 조사해와. 선생님 저 관계대명사 뭔지 모르는데요? 니들끼리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니들끼리 토론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잘 조사해봐. 이런 식으로 던져준다는 거죠. 됐죠? Eventually 결국에 nearly everyone in the class 학급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got the answer right. 그 답이 올바르다는 거를 얻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the concept stick with them. 그 개념이 그들에게 즉 학생들에게 stick with them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개념이 학생에게 달라붙는다면 뭐야? 어떤 개념이 있어. 딱 달라붙어. 어떻게? 안 떨어져. 이 개념이 온전히 내 거가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잘 안 까먹게 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됐어?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왜 그러냐? They had to find their own way to the answer. 그들이 그들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해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정답에 대해서. 됐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내려고 할 때 남이 단순히 알려주고 그걸 듣는 것보다 아니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 아니 니네가 백날 들어봤자 뭐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뭔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학습에서. 지금 이 필자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글의 패턴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문장에서 주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일명 실제로 이게 교수법에도 있는 되게 유명한 방법인데 이게 거꾸로 수업이라는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거꾸로 수업.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일반적인 수업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숙제를 내주면 그거를 복습하는 차원이 일반적인 이제 수업이 되는 건데 거꾸로 수업은 말 그대로 거꾸로 갑니다. 과제를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과제를 먼저 던져주고 여러분이 뭔가 조사해온 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거꾸로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개를 섞어서 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식화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모범 답안을 이제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을 때 그들이 배운 걸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된다라는 게 이 글에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34번 문제였으니까 빈칸으로 나왔었겠고 변형으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제일 만만한 거는 대입항유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뭐 요지, 뭐 제목, 요약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정리해서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게 있을까 해갖고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어법으로 만약 출제하려면 밑줄형으로는 좀 출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어법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선택형 정도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포인트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첫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첫 문장에서 이제 어법으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have,
그다음에 being told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각각의 어법 포인트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얘는 지금 have라고 나왔잖아요. 주어가 decays예요. decay's 얘들아. 알겠죠? decay's. research가 주어가 아닙니다. decay's를 주어로 잡아야 돼요. 수일치를. 그래서 have라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being told라고 나왔는데 결국 being told라는 거는요. hearing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것들을 듣는 거잖아. 듣는 거. 근데 tell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고 말하다의 수동형은 말하는 걸 당하는 거니까 듣는 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을 듣는다라는 의미로서 being told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hearing은 당연히 얘 자체가 듣다의 뜻이니까 얘는 능동형으로 써야겠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ing형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than이라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than이라는 거는 전치사나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형, 즉 동명사가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낼 만한 게 없어요. 두 번째 그나마 낼 만한 건 practice 정도인데 사실 너무 쉽죠? 뒤에 목적어도 없고 방법이 시행되는 거니까 사실 이건 너무 쉽죠? 그래도 체크는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instead에 있는 문장인데 자, 이 부분은 제일 제가 봤을 때 내기 좋은 거는 이 대신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require 뭐 이 정도. 네, 뭐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굳이 하나만 더 꼽자면 to, 요 정도. 요건 좀 가능성이 낮고요. 요 두 개가 그나마 제일 낼만하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서 대시라는 거는 관계 대명사니까 which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죠, require. 이거 뭐 조심해라? 수일치 조심해라. 됐어? 얘가 선행사야. 복수형이니까 복수형에 맞게끔 쓴 거다. 알겠지? 다시 말한다. reading이 선행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기서 to, to를 체크한 거는 뭐냐면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즉 require의 목적격 보어는 투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체크한 거야. 별거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에는 낼 만한 게 요 부분이겠습니다. discuss. 병렬 구조죠. 저기서 discuss는 앞에 있는 요 break off라는 녀석과 병렬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형태로 쓴 거고 당연히 to discuss라 써도 돼. 투부정사로 써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앞에 나와 있는 x랑 병렬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s 붙이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출제할 만한 게 보자. 마지막 문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여기서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them 나와 있고 여기에 they 나왔잖아요. 이 them과 they가 누굴 가리키냐면 앞에 나와 있는 everyone 가리킵니다. everyone.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게 선생님 every는 단수 취급인데 그러면 단수형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거 맞는 말인데 단수로 받으려면 우리가 him or her 막 또는 he or she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번거롭잖아. 그치? 근데 의미는 어차피 뭐야? 의미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편의상 그냥 they를 활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어법으로 출제할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출제할 만한 게 순서나 연결사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얘는 조금 난이도가 낮겠죠. 순서나 연결사로 출제를 한다면 덩어리를 좀 지어줄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일단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instead 나와 있죠. instead부터 그 아래 문장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맨 마지막 eventually 한 문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하면은 딱 A, B, C로 낼 수 있겠죠. 연결사는 지금 마지막 문장이랑 여기에 딱 나와 있죠. 여기 instead 있고 여기 eventually 있고. 됐죠? 이 정도 연결사로 출제할 수 있겠다. 제가 봤을 때 출제하기 제일 좋은 거는요. 사실은 대입항류가 출제하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제목, 주제, 요약을 제가 다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쓸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 자, 제목은 거꾸로 교실의 한 사례라는 건데 아까 제가 일부러 말했었죠. 거꾸로 수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도 하나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문자로 쓸게요. fully 뜨잖아.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발견해낼 수 있을 때 그들은 배운 것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작성되시면은 35번으로 넘어갈게요. 안 돼요. 아까 전에 갔어요. 아직 다 못 썼나요? 다 쓰셨나? 지범이 아직 다 못 쓴 것 같은데? 다 했어? 35번 갈게요. 자, 35번은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어떤 특정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내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건데 설명문은 보통 대입학으로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일반 말 그대로 이 글에 만약에 제목을 말하라라고 한다면 그냥 자이가르닉 효과에 대한 것이에요. 됐어요? 그냥 이게 그냥 제목이거든. 그냥 이렇게 출제할 수는 없잖아요. 난이도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보통 대입학류보다는 물론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일치라던가 어법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보통은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35번 내용을 읽을 때는 그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알면은 사실상 그냥 이 지문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 개념에 대해서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문장. 여기가 개념 부분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미리 말할게요. 35번은 서술형, 특히 영작 있죠? 그러니까 영작으로 낼 수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말하면 맨 마지막 문장, 그 전 문장, 그 전 문장.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해갖고 쭉 다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나 영작 연습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지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5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흔히 refer to as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be referred to as 하면은 뭐뭐로 언급되다, 뭐뭐로 말해진다 이렇게 직역이 되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냥 means야 mean. 3인칭 단수형이니까 s도 붙일게요. 그냥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면 돼. 얘네는. 자, 자이가르닉 효과는 보통 뭘 의미하냐면은 뒷내용을 의미한다는 거야. 직독직 해볼게. The tendency of the subconscious mind. conscious는 의식적인 건데 sub가 붙으면 아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잠재의식적인 이런 의미가 돼. 자,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경향을 의미한대. 어떤 마음이냐? To remind you of a task. remind A of B 하면은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는 거잖아. 그러면 너에게 어떤 과업을 상기시켜주는 어떤 과업이냐면 that is incomplete. 완수되지 않은 과업이랍니다. 뭐 할 때까지? 그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자, 직독직행 다 했거든? 뭔 말이야 이게? 이게 이제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다시 한번 뭘 말하는 거다? 어떤 업무가 있어,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완수되지 않은 그 업무에 대해서 너에게 상기시키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경향이래요. 자, 이어서 붙여서 해석해봤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자이가르닉 효과.
이게 무엇인가? 제가 정의형 버전으로 여러분이 좀 써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완성하지 못한 일을 쉽게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요, 미완성 효과라고도 불러요. 미완성 효과 이렇게도 불러요. 완료되지 않거나 뭐 완성되지 않은 일 이런 거를 쉽게 마음속에서 잘 지우지 못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실제로 사례로 들자면요, 지금 떠오르는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한 13번쯤 풀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자. 별표 표시하고 넘어갔어. 14번 문제 풀고 있어. 근데 이건 어떤 문제야? 완수되지 않은 일이잖아. 그쵸? 이게 계속 생각나. 그래서 14번을 못 풀겠어. 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게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 또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첫사랑을 못 잊는 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이란 건 뭐야? 완수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왜 첫사랑을 잘 못 잊는다라고 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뒷내용은 어떠냐?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껌이야, 껌.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 자, 무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 리투아니아 심리학자였는데 어떤 심리학자인가? 1920년대에 썼대요. 뭐에 대해서 썼냐? The effects of living past incomplete. 자, 여기만 잠깐 보자면은 이 live를 동사라고 보면 past가 목적어고 incomplete이 목적격 보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incomplete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빈칸으로 만약 출제한다면요. 이제 우리가 live를 오형식으로 해석할 때는 얘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과업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 1920년대에 쓴 심리학자가 바로 자이가르닉이다. 그냥 이제 소개한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그녀가 notice the effect, 그 효과를 알아차렸대. 언제 알아차냐면 while watching waiters serve in a restaurant. 그러니까 어떤 웨이터들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때 이 자이가르닉 효과, 이 미완성 효과라는 거를 알게 됐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죠. 자, 웨이터들은 기억하곤 했어요. 주문을요. However complicated,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여기서 뒤에 생략된 거는 it was 생략된 거예요. it was.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order겠죠. order. 주문입니다. 주문. 그 주문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웨이터들은 주문을 기억해냈다는 거야. Until 뭐 할 때까지? 이 order was complete. 그 주문이 마칠 때까지, 즉 완성될 때까지. 그러나 그들은 웨이터들은 would later find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이승 가목적어니까 해석 없고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뭐가 어려워?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게요. 됐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식당을 갔는데 손님이 막 엄청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20명 있어. 1번부터 20번까지 손님이 있는데 여기서 그 주문이 완수된다는 기준은 뭡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여기 식당에서 그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 완성된 음식이 손님에게 나간다. 이러면은 완성인 거죠. 됐어요? 이러면 주문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이 나가기 전까지는 점원이 뭐다?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야, 13번 손님 뭐 주문했었냐? 뭐 주문했었어. 14번 손님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문했었어. 이렇게 잘 기억한다고. 왜? 완료가 안 돼 있으니까. 됐어?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물어보는 거야. 한 2시간 뒤에. 야, 아까 전에 13번 손님 뭐 주문했더라? 모르겠는데 나 정신없어갖고 몰라 까먹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완수된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완수가 안 된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야.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이가르닉이 did further studies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냐? 이런 연구입니다. Giving both adults and children
성인들과 아이들 둘 다에게 퍼즐을 제공하는 어떤 연구를 했대요. 풀어야 할, 완료해야 할 그런 퍼즐이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interrupting them, 그들을 방해한 거야. During some of the tasks, 그 과업을 하는 약간의 동안에.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막 퍼즐을 줬어. 내가 실험 대상자야. 이거 퍼즐 풀어봐 하면서 다 줬어. 근데 내가 가서 계속 개새끼 거야. 계속 막 이제 방해하고 이러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이제 실험을 수행을 해봤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가? 100절 이하로 나왔는데 어른들과 아이들 둘 다 그 과업에 대해서 기억을 했답니다. 어떤 과업인가? That hadn't been completed. 완수되지 않은 과업에 대해서 기억을 했답니다.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 여기서 방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뭔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해 작업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근데 그 방해를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기억을 더 잘했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지범이한테 야 단어 시험 봐라 해갖고 이제 딱 단어 시험지를 줬어. 단어 시험지 이거 얼른 봐라 했는데 내가 옆에 갖고 계속 말 걸어. 야 오늘 밥 뭐 먹었냐? 막 이러면서 계속 말 걸어.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 시험을 다 못 봤어. 근데 웃긴 건 뭐냐? 그 과업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하게 됐다라는 거죠. 되게 웃기게. 뭐보다 better than the ones, 어떤 사람들보다요. That have been completed, 완수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그 방해라는 요소 때문에 완수되지 않은 과업에 대해서 더 잘 기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원스는 완수되지 않은 과업을 가리키겠네요. 소리, task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는 자이가라닉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초반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덩어리까지 2, 3,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자이가라닉 효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했죠. 5번, 6번에 대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자이가라닉 효과를 검증해 본 건데 그 검증 결과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목, 주제 뭐 이런 거를 또 정리를 해볼 건데 제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자이가라닉 효과는 미완성 효과이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제목이에요. 주제는 우리는 완성한 일보다 미완성의 일을 더 잘 기억한다. 뭐 이러면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나 주제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걸로 혹시 출제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제가 좀 봤는데 여기서도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는 좀 몇 개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게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그래서 일단 서술형 포인트랑 어법 포인트를 함께 제가 짚으면서 갈게요. 서술형은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어법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술형이나 아니면 빈칸이나 이런 쪽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덩어리 요 덩어리를 뭐 빈칸으로 출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술형으로 출제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제문이잖아요. 자이가라닉 효과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에 뭐다? 미완성 효과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빈칸으로서 출제하기도 좋고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은 이유는 이제 뭐 remind of B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문이면서 구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거 아까 전에 얘기한 incomplete입니다. 여기에 LI 붙이면 틀려요. 알겠죠? 여기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 리빙에 대한 보어 자리야. 그러니까 부사형을 쓰면 안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어법으로 낼 만한 거. 뭐 기껏해야 serve 뭐 이 정도가 되겠죠. serve 써도 되고 serving 써도 되죠. 앞에 나와 있는 watching 무슨 동사? 지각 동사잖아. 지각 동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 내지는 ing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바로 이어갈게. 다음 문장에서 출제할 만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서술형으로 출제할 만한 문장이 많거든. 이 문장도 서술형으로 내도 돼. 그냥 이 자체로. 여기는 순전히 주제라기보다는 구문 때문에 출제할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구문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however complicated와 같은 이런 좀 이제 복합관계 부사를 활용한 거죠. 뭐 물론 이제 주어 동사 생략됐으니까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한 거죠.
이 부분은 서술형 단골 중 하나죠. 서술형 단골.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겠다. 서술형 출제할만 하고 어법으로 만약 출제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과목적어에 해당하는 it을 뭐 예를 들어서 then으로 바꿔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당연히 then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하나만 더 찍을까요? complicated. ed형, ing형 됐어요? 능수동인데 주어가 it이었잖아요. 아까 it이 누구였어? 주문이었잖아. 주문. 그럼 주문이 복잡해진 거잖아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잡해진이라는 의미로서 complicated를 썼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는 출제할 만한 어법이 여기가 되겠죠? interrupting.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병렬 구조인데 이 둘은요, 지금 대는 기준으로 지금 병렬 구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얘들아 원래대로면 대는 원래 병렬 구조를 못 만들어요. 정말 정석적으로 말하자면. 왜냐면 대는 부사거든. 접속사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는 병렬을 못 만드는데 그냥 이 글 쓴 사람이 편의상 and를 생략한 걸로 보여요. 원래는 and, and으로 써야 돼요. 원래는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편의상 then으로서 병렬 구조를 그냥 구성을 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린과 짝이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역시나 우리 잘 나오는 that. 그 다음에 또 that. that은 항상 단골이니까요. 그 다음에 hadn't been completed. 대과거 시제가 나와 있고 게다가 수동형으로 나와 있죠. 대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 과업이 그 이전에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과업을 줬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과업이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대과거 시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대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that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는 해둘게요. 여기 더 원스도. 이 마지막 문장이 좀 몇 개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 that을 한번 보자면 맨 앞에 나와 있는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이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show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각각의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각각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지금 hadn't에 대한 주어가 없어서 주격 관계대명사. 마찬가지로 had에 대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서술형으로는 다 출제할만 합니다. 윗문장 여기 기빈 있는 문장 있죠? 여기 이 부분도 사실은 서술형으로 출제할만 해요. 이 부분도 출제할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절 문장 있죠? 이 대절 문장도 사실은 출제할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제외하고는 다 서술형으로 출제할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갖고 35번을 마무리할 거고 일단은 제목 주제 요약을 쓰기는 할게요. 써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주제. 이 정도. 뭐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약 부분. 요약은 조금 길게 썼거든요. 엄청 길죠.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활용해서 쓴 겁니다. 자, 영어 버전도 써줄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길다. 쓰는데 좀 걸릴 테니까 다 쓰시고 좀 쉬었다 하죠. 그리고 아까 물 드시러 갔다 오시려면 다녀오셔도 됩니다. 다 쓰시고 난 다음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도 다녀오시고요.
아니 생각보다 그 업체 빨리 차. 지금 업체도 나는 그 뭐야 너무 이상한 생겼어. 그냥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거지. 졸다가 내리는데요. 그게 개꿀이긴 하지. 너희들 영어 정보 바로 정보가 뭐예요? 정보는 어떻게 돼야 돼? 정보 때려쳐. 이거 외국에 맞는 거야?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주어가 될것 같아요. 다시. 데일리 수상도 토요일과 뒤에 응? 데일리가 우선 오늘요? 네. 토요일까지냐고요? 네. 왜? 아 오늘 나온 거 어. 자, 36번 보시. 다음 거. 재범이 일어나고 민선이도 일어나고. 아 그래 아까 물 마시러 간다면서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어? 갔다 왔어? 아이고. 이번 주에 좀 바쁜가 보네요 학교에서. 네. 수행평가 많아요 이번 주가? 네. 그래? 몇 개 있어? 내일도 있냐? 네. 이번 주에 총 몇 개 있었어 수행? 데일리 4개 정도? 빡세네. 항상 이 수행평가 주간 그리고 너네 전면등교냐 뭐냐? 전면등교야? 그래? 전면등교에다가 수행평가도 많고 사실 빡세지. 전면등교를 사실 니네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렇죠? 맨날 이렇게 억수로 가다가 지금 사실상 학기도 거의 반은 방학처럼 보냈는데 근데 이제 맨날 학교 가려니까 이제 또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안 돼. 아휴 그냥 안쓰러워. 하지만 지각은 고맙다. 지금 쉽게 맨날 지각해갖고 진짜. 자 36번 보자. 안쓰러운데 근데 해야 되는 거.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기 뭐야 최근에 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가 하는 분이 예전에 그 동상이몽 저기에 나왔던 어떤 이제 아주머니거든요. 그 동상이몽에서 아줌마랑 뭐 이렇게 자식 나와갖고 뭐 이렇게 대립하거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랑 이제 딸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서울대 출신에다가 그 치과 의사인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무슨 상담 같은 걸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공부에 관련된 뭐 이런 걸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부할 필요 없다. 학벌 필요 없다. 학벌 좋아도 뭐 지금 뭐 제대로 뭐 일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 오히려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정확히 저랑 반대였습니다. 의견이. 저는 이제 그분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그분이 나이가 52인가 53인가 그런데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에다가 게다가 이제 그 뭐 서울대 출신이면은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 이룰 건 다 이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기반이 충분하니까 자식이 뭘 하든 간에 얘가 대학 안 가든 당연히 상관없죠. 내가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해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하든 이제 트라이를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학벌이라는 거는요,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중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인식 때문에. 사람의 인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제가 이게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만약에 너네가 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대학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 저기 지방에 있는 전문대 졸업했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랑 내가 서울대 영문과 4년제 졸업했어. 수석으로 졸업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랑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똑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잖아. 나는 변하지 않거든? 내가 강의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나는 똑같이 가르쳐. 하지만 니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어디 좀 소위 말하는 지잡대 전문대 출신인데 내가 너네한테 야 너네 대학 잘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니네는 속으로 뭐라 생각하고 있어? 그럼 지도 대학 못 간주지 뭘 지가 뭐 대학을 보낸다고 한다고 하고 있어. 이 생각하지 않겠냐? 사람이라면은.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고 막 영어 막 영문과 막 그런 데를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야 너네 대학 잘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래 저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는 똑같은 걸 전달해도 내 그 소위 말하는 대학의 간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에 공신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를 사례로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회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어딜 가나. 여러분이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편의점 알바를 해도 여러분이 일을 잘하면은 예를 들어 좋은 학벌인데 일을 잘하면 역시 어디대 출신이라서 얘가 일을 잘하는구만 이렇게 된다고. 사람의 인식이란 게 그렇다고요. 내가 학벌도 안 좋은데 일도 못해 그러면은 아유 저 어디 근본도 없는 놈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걸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 근데 사람들은 분명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식이 과연 쉽게 바뀔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어디 대학 출신이다, 뭐 시카고대 출신이다, 뭐 예를 들어 스탠포드 출신이다 이러면 와, 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요, 제가 봤을 때 한번 그 어떤 인류 개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안 없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취업이랑 대학이랑은 저는 관계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에는 동의하는데 저는 그 인식, 여러분의 어떤 약간 남은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가 사실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초입부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제 학습적으로 하는 게 힘들다는 거는 제가 20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 해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서 내가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면서 강의하는 거랑 앉아 있을 때랑 또 달라. 피곤한 게 당연한 거야. 피곤한 게 당연해.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이제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자, 36번 볼게요. 첫 문장 바로 간다. understanding 하고 나서 동명사 주어다. 그래서 뒤에 동사의 begins 단수 취급돼 있지? 잘 확인하고요. 이해하는 건데 뭘 이해하는 거냐?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a knowledge of other cultures. 자, 여기에서 for 나왔고 of 나왔죠? 얘네가 각각 공통적인 목적어로서 other cultures를 쓰고 있는 거야. 그니 for의 목적어로 other cultures 나온 거야. 그래서 뒤에 생략된 거 표시해놨죠. 그리고 여기 of에 대한 목적어로서 또 other cultures가 나온 거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other cultures fo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해석하실 때. 그러면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이해하는 것은요 begins 시작된데 뭐로 시작되냐?
with re-examining the golden rule. 그래서 golden rule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황금률이라는 뜻이거든. 황금률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 황금률에 대한 개념이 이 뒤에 나와 있거든. 이게 그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그 기독교의 교리 중 하나예요. 이 황금률이라는 게. 이게 그 누가복음인가 뭔복음인가 그 성경책 보면 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구절로 나오는데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황금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됐어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 I treat others.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거야 in the way 어떤 방식으로? I want to be treated.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 대접받기 원해.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황금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자, 주어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른 문화의 존중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쉽게 말할게. 쉽게 말하면 일단 얘는 주제거든요. 아, 주제는 아니지, 소리. 도입부인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엔 타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타 문화를 이해하려면 황금률을 제고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가 지금 황금률이라는 개념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해줘라 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그 했던 질문 중에 그 사냥꾼 얘기 혹시 기억나요? 호해 나온 거? 어찌 보면 호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상호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 내가 혜택을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혜택을 준다. 호해의 개념과 비슷한 거야. 황금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개념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타 문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다른 문화. 우리 같은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황금률을 제고해봐야 된다. 결국 황금률을 제고해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황금률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적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적용을 하면 안 된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알겠어요? 재검토한다고 나왔잖아. 아니 황금률이라는 거 알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해줘야 돼.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뭐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됐어? 어떻게 하려면? 타 문화를 이해하려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서 저 재검토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용시킨다 뭐 이런 말로 하면 틀린 거예요. 황금률을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용을 안 시키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세한 내용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자. 이 법칙은 make sense, 말이 된대요. on some level, 어느 수준에서는요. If we treat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면요. as well as, 여기서의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아니고요. 그냥 뭐뭐만큼 잘 이런 뜻이야. 그냥 일반적인 그 as1급 as랑 똑같은 거다. As well as we want to be treated,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잘 상대방을 대접한다면 we will be treated well in return, 우리는 보답으로 잘 대접받을 것이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까 위에서 말했던 황금률 얘기 사실상 다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말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말이 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황금률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요. 이 황금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말이 된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뭐다? 모든 상황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제목 같은 걸로 낼 때는 부분부정을 활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네? 어떻게? 황금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분부정을 활용해서 뭐 출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This rule works well. 이 법칙은요, 잘 작동한답니다. In a monocultural setting. 자, cultural은 문화적인 건데 모노가 붙으면 단일, 한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단일 문화권 환경에서는 잘 작동한다는 거야.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 관계부사 where 나왔는데 everyone is working. 모든 사람이 일하고 있어. within the same cultural framework. 똑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문화에서는요, 작동을 잘한다는 거야.
자, 다음 문장까지 읽어보고 내가 부연 설명을 해줄게. 자, however 나왔네?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가 주제가 되겠네. 그러나 in a multicultural setting, 자, 다문화 환경에서는, 즉 어떤 환경이냐? 또 관계부사 나왔어. Where words, gestures, feelings, and views, 단어나 제스처나 신념이나 관점이 may have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다문화 환경에서는 이 법칙, 즉 황금률이 has an unintended result, 어떻게 나온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어떤 거냐? It can send a message, 그것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대. 어떤 메시지냐? That my culture is better than yours, 나의 문화가 너의 것이죠. 소유 대명사죠. 너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나의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낫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대. 자, 뭔 말인지 부연 설명 들어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만약에 창영이한테 만약에 내가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럼 이제 생일 선물을 줄 때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고민할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를 창영이도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황금률이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예를 들어 소고기야, 한우 세트. 그래서 내가 한우 세트를 보내줬어. 그러면은 창영이는 어떻게 했어? 막 큰 줄 알았겠지 나한테.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왜? 이게 가능한 이유, 이게 황금률이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틀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사회야. 내가 만약에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친구한테 똑같이 내가 나는 한우 세트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한우 세트를 주자 해서 내가 줬어. 근데 걔가 힌두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야 이거? 나 능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나는 얘 그냥 좋으라고 준 거였는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되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 받은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 뭐야? 나 힌두인인 거 모르나? 아니 근데 왜 소고기를 줘? 우리 문화는 완전 무시하는 건가? 지네 문화가 짱이라는 건가? 그러면 뭐야? 지네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야? 뭐야? 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두 문장. 즉 황금률이라는 건 단일 문화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거야. 다문화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타문화를 이해하는 거잖아.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다른 문화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금률을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지? 됐어?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 It can also create. 자, 그것은 또한 만들 수도 있는데요. A frustrating situation. 뭔가 좌절감을 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관계부사 where 또 나왔어. We build it. 자, 우리가 믿는데 뭐라고 믿냐면 What we are doing is right. 이렇게 나왔거든. 참고로 말하면 여기 36번 지문은 어법으로 안 나와 얘들아. 서술형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어법 부분을 제가 제외하고 그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성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니네가 해석할 때 이제 구성이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에서 we believe 뒤에 대시 생략도 있거든. 그럼 이 대절의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절의 주어가 여기야. 여기가 대절의 주어야. 됐어? 그리고 대절의 동사가 여기고 대절의 보가 여기가 되는 거야. 됐어? 이런 구조인 거야. 이해됐냐?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상황이래요. 뭐라고 믿냐면은 얘가 올바르다고 믿는 상황.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요게 올바르다고 믿는 상황. 됐지? 그럼 요 부분이 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르다고 믿는 그런 좌절감을 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is not being interpreted. 자, be, being, pp니까 뭐뭐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가 되고 있다? 해석되고 있다. not이 붙었으니까 해석되고 있지 않는 거죠. in the way, 어떤 방식으로? in which it was meant.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요. 됐죠? 여기서 init를 쓴 거는 the way 때문에 그런 건데요. 원래 우리가 the way는 how랑 같이 쓰잖아. 근데 이제 the way, how는 같이 못 쓰니까 init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상태로 쓴 거다. 자, 넘어가고요. 자, 내용적인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뭘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 거 아니야? 라고 믿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의도한 방식대로 해석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소고기를 이제 그 힌두인 친구한테 줬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쟤네도 소고기 좋아하겠지 뭐 이러면서 준 거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그냥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의도한 바는 뭐였어? 소고기 받고 맛있게 먹어라. 이게 내가 원래 의도한 바인데 그 의도한 방식대로 이 힌두인에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앞에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자면 This miscommunication 이러한 잘못된 의사소통이 can lead 이끌 수도 있답니다. 문제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황금률을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된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출제하기 좋은 거 데이터 확률 출제하기 좋고요. 흐름 문제로도 출제하기 괜찮습니다. 흐름상 어색한 거.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출제하기도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요약으로 출제하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모의고사 수업 준비를 할 때 항상 저는 다 원문을 검색해 봅니다.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원문을 검색해 봤는데 이 마지막 문장에 이어서 원문이 한 문장이 더 있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상 그 문장이 요약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생략된 실제 원문을 좀 같이 적어드리겠습니다. 주제 제목과 함께 작성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제부터.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주제를 하나 더 쓸게요. 주제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을 빼고 쓴 겁니다. 제목으로 쓴다면 아까 이제 제가 제목을 뭐 살짝 말씀드렸는데 황금률은 절대적 진리로 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쓴 뭐 버전으로 말하자면은 황금률이라는 거는 이제 그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분 부정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문도 좀 써드릴 텐데, 요약문이 이제 일단 그 다음 문장,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써온 게 두 가지를 다 쓰려면 조금 많으니까 한 버전만 제가 써드릴게요. 자, 한 버전은 방금 말씀드린 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어지는 생략된 문장입니다. 생략된 문장. 그 생략된 문장을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생략된 문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해석을 그대로 써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 그러니까 전체 요약문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앞에 일부에 대한 요약문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내용적인 걸 잠깐 보자면 If you're doing the right thing, 자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as we believe,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then 그러면 the problem must be the other person. 그럼 문제는 다른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not the path to building a relationship. 자, 좋은 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이것은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주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다문화 환경에서는 황금률을 무조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뭔가 대우를 해요. 우리가 믿는 방식대로 우리가 올바른 일을 실제로 한다라고 쳐봐. 이게 근데 실제로 올바른 일이야.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이제 이제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대접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든 나한테 있든 간에 어쨌든 간
지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이거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만한 길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 되셨으면은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인데 시간이 10분 좀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못 쓰신 것 같은데 마저 마무리 하시고 다 쓰시면 말씀해 주세요. 준혁이만 못 쓴 것 같은데? 준혁이 다 쓰면 얘기하고 다 썼어? 자, 오늘의 마지막 37번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첫 문장에 보면은 inner study 해갖고 나와있죠. 연구 내용 나와있다.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연구 내용 나오면은 실험 내용 나오고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따가 다시 제가 뭐 간략하게만 정리할 거니까. 그리고 결과 나오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이 결과 부분이 이제 주제에 좀 가깝고요. 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약에 가깝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이 나오면요 요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던 건데 우리 모의고사 40번 문제 그 요약 문제를 보면은 실제로 대부분 연구 실험류의 글이 대부분이에요. 아셨죠? 지금 마침 이제 연구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일단 짐작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실험 내용 나오고 실험 결과 나오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나오겠구나. 두 번째 그러면 주제가 초반이 아니라 후반부에 나오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요약이나 이런 걸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요약문을 내가 어떻게든 작성을 좀 해봐야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원인데 pretend to 하면은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인 척 하는 한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캘리포니아 동네에서요. 자, 뭐 하면서? 물어보면서. 자, 거주자들에게 뭘 물어봤냐?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답니다. They know 그들이 허락할 것인지. A large sign reading drive carefully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를 좀 자세히 하면 reading drive carefully가 앞에 있는 사인을 수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인이 목적어야. allow의 목적어고요. allow에 대한 목적격 보호가 여기 투부정사 나와있죠. 됐어? 그럼 얘가 뭐뭐 되도록 허락할 것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들이 커다란 표지판인데 그 조심히 운전하세요라고 쓰여 있는 커다란 표지판이 전시되도록 됐어요? 표지판 입장에선 전시되는 거니까 수동태 쓴 거다. 전시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물어봤답니다. 어디에다가 전시하는데? On their front lawns. 그들의 앞마당에다가. 됐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집이 이제 주택 형태가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주택 형태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제 표지판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들게 이제 해도 되는지 이거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o help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뭘 이해하도록 what it would look like. 여기서 what과 like는 한 단어로 묶으면 how죠? 어떻게 즉 그것은 표지판 말하는 거야. 표지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자원봉사자가 그 연구원이 그의 참가자들은 거주자들 말하는 거잖아. 그 거주자들한테 뭘 보여줬냐?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커다란 표지판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이 어떤 거냐면 blocking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아름다운 집의 전망을 차단하는 그런 거대한 표지판이었다. 됐습니까? 응.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네들한테 받고 제가 자원봉사 나왔는데요. 이제 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전운전이라는 표지판을 좀 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앞마당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한 거야. 제가 참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됐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너네 집이라고 생각해봐. 너네 집 앞에 대문짝만한 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표지판이 가리고 있대. 그러면 이게 경치가 안 보여. 얘네 같으면 설치할 거야?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뭐라 나오는지 볼까요? Naturally,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refused,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봐봐. In one particular group, 특정한 한 그룹에서는요, 놀랍게도 76%가 실제로 수락을 했답니다. 어떤 특정 그룹에서는 76%가 오케이 하면서 네 설치하세요 이렇게 했대. 그럼 얘네는 왜 설치하게 냅뒀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이어서 볼게요. The reason that they agree. 여기서의 that은요 관계부사 Y의 대용입니다. Y로 써도 돼요. 자, 그들이 동의한 이유가 was this. 바로 이거랍니다. 이게 뭐냐? To weeks earlier. 자, 2주 먼저, 2주보다 더 먼저 이러한 거주자들이 have been asked. 요청받았었대요. 누구에 의해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었대. 뭐 하도록 요청을 받았냐? To make a small commitment. make a commitment 하면 약속하다거든? 그러면 작은 약속 하나를 하도록 요구를 받았대. 어떤 약속이냐? To display a tiny sign. 그러니까 자그마한 간판을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이었대. 됐어? 근데 어떤 간판이냐면 That rather be a safe driver in their windows. 그들의 창문에다가 안전운전자가 되세요라고 쓰여 있는 그런 작은 표지판이었대. 이거를 설치하는 작은 약속을 하도록 먼저 요청을 받았었다는 거야. 됐어?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잠깐 내가 짚고 넘어갈게. 이 모의고사 지문의 소재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아마 1학기 때 내신 대비 했던 거 같은데 그 무슨 뭐 동물 뭐 사인 그거 맞나?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작은 약속을 하면은 나중에 큰 약속을 거절을 못한다라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이런 글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그 거의 한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나오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내신 대비할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즉 무슨 말이냐? 얘는 76%가 그 이제 커다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승인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2주 전에 얘네가 미리 뭔가 작은 부탁에 대해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준이한테 현준아 내가 한 2주 정도 뒤에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 나 10,000원만 좀 그때 빌려줄 수 있어? 하는 거야. 그러면 예? 10,000원쯤이야. 네.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어. 그래 2주 뒤에 10,000원 좀 빌려줘. 고맙다. 이렇게 했어. 2주가 지났어. 현준아 미안한데 내가 생각보다 좀 돈이 많이 필요해서 한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현준이는 어떻게 되느냐? 승낙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2주 전에 약속을 했잖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비록 작은 약속이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느냐? 그 처음에 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거나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큰 요구잖아요. 이따만한 그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전에 약속했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얘네는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그것이 너무나 작고 단순한 그런 이제 요청이었기 때문에 nearly all of them. 거의 그들 중 모두가 동의를 했었대요. 뭐 별거 아니니까 뭐 창문에다 조그만 거 설치하는 거라는데 그 정도는 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The astonishing result. 놀라운 결과가 대절이한데요. The initial small commitment. 초기에 작은 약속이 deeply influenced. 깊게 영향을 끼쳤대. Their willingness. 그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에? To accept a much larger request. 훨씬 더 큰 요청을 수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미쳤다는 겁니다. 2주 뒤에는. 됐어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 글은요 실험 내용과 결과는 나왔고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이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약으로 출제하기 좋습니다. 아니 이게 나와 있으면 얘가 대놓고 요약문이니까 요약으로 꺼내면 쉬울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안 나와 있잖아. 결과만 나와 있어. 결과만 사전에 미리 작은 약속을 했던 사람이 나중의 큰 약속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결과고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됐어요? 처음에 작은 약속을 하면은 어떻게든 그 약속을 나중에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됐어? 이게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게 뭐야? 이 글의 요약문이 될 수 있다는 거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요약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문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제목, 주제, 요약 이거를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얼른 써봅시다. 왜 이렇게 뺨싹 소리를 때리고 그래? 요약문만 일단 써줄게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버전.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요약문만 작성하고 남은 거 있죠. 제목, 주제, 변형으로 나올 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혹시 좀 까먹으면은 내가 어디 할 차례냐 물어보면 37번에 주제, 제목 그리고 변형 포인트 짚어주시기로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숙제나 이런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할 거니까 다음 토요일까지 오늘 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갑 좀 그만해 자식아. 쉬어버려. 그리고 너는 왜 그 페널티도 안 쓰고 왔어 지난번에? 아, 저 오늘 봤어요.